네, 어느덧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이 됐습니다. 시장 전략 제대로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김종현 연구위원 그리고 오늘 머니스터디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낙폭 과대주 쪽의 반등도 시장의 특징으로 좀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심리 좀 크게 개선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죠? 네, 일단 지난주 시장은 양시장 모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호재감은 겹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5조 2천억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상황에서 컨센서스를 상회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되었고 또 대형주의 반등을 같이 이끈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주가가 다시 한번 1900포인트 밑에서는 PBR 1배 가격 매력이 부각되면서 반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PBR 1배의 매력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대회 이벤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22회의에서 이번에 시장이 그토록 기다리던 QE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언급들, 실제로 22에서 약 5천억 유로 규모의 QE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형성을 했다. 다만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QE를 실행해도 규모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발생하면서 시장을 하락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22회의 같은 경우는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이벤트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목해봐야 될 이제 두 가지 부분이 미국의 4분기 실적 시즌과 또 국내 금통위 결과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업종별로 차별화가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IT 업종 같은 경우는 양호하고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국내 업종에도 똑같은 영향, 예를 들어서 이제 IT 업종이 추가적인 반등을 하고 에너지주는 추가적인 약세를 보일 가능성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금통위 같은 경우는 그 기준금리 2% 동결 가능성이 높지만 관건은 이제 성장치를 하향 조정할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3.9% 국내 경쟁률, 경제 성장률을 좀 하향 조정하게 된다면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을 하면서 또 은행과 보험주에는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변수들을 얘기해 주셨죠. 미국의 어닝 시즌 진입과 금통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김 의원님께도 시장 판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현재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대응 전략도 전해 주시죠. 저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 외엔 아무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는 기존의 공매도에 대한 환매수이기 때문에 그 매수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 반등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ECB가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가 핵심인데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대책을 내놓아야 다시 글로벌 시장에 랠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ECB가 시장을 실망시킨다면 저는 1월달 이후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지수의 레벨을 낮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그래서 여전히 좀 관망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외나 국내에나 역시나 강한 핵심 정책이 뒷받침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야기 조금 더 관망 심리로 대응해보자라고 이야기 주셨고요. 자, 이제 시장 종목 이야기 해보자면 일단 정유주 그리고 화학주 등의 낙폭 과대주 쪽에서 반등을 줬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6% 이상 뛰어 올랐고요. 투자 의견 그리고 앞으로 실적 개선 정말 가능할 것인지 전망 좀 한번 해보시죠. 네. 그래서 일단 유가가 진정이 되면서 정유주와 화학주가 반등을 했는데 지난 주말에 또 1% 정도 하락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열어두시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던 간에 오펙의 감산이 아직 결정이 된 부분이 아니고 사우디에서도 공격적인 생산을 지속하고 있는 부분들, 미국에서도 이제 원유의 공급이 크게 감소되거나 이런 움직임은 아니죠. 그래서 원유를 둘러싼 치킨 게임 자체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지금 배럴당 20-30달러 전망까지 나오지만 저는 한 40달러 수준에서는 하락폭이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미국 셰일 업체가 이제 첫 파산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비오펙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명히 현재 유가에 대해서 큰 부담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학주와 정유주는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는 어쨌든 경기 민감업종이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공급 부분에 차질이 생기면서 유가가 반등하면서 석유 제품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요가 없으면 화학주가 구체적인 실적 개선을 보여주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 4분기 실적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화학 부분이 아니라 정보전자 소재 부분이 좋기 때문에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주에 대해서는 일단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정유주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중기적으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단기적으로 이제 유가가 추가 하락하게 됐을 때 이제 정제 마진 악화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폭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4분기 실적 쇼크 이후에 내년 1분기부터는 유가가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유주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탑픽으로는 정유 부분의 매출 비중이 높은 SOE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학주에 대해서는 보수적, 그리고 정유주에 대해서는 좀 긴 시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 주셨어요. SOE도 관심주로 꼽아주셨네요. 김 의원님께도 한번 들어볼게요. 화학, 정유주 섹터 어떻게 보십니까? 밸류에이션이 바닥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해주신 전문가와 동일한 시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네. 반등의 주가의 하락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는 입장에서만 본다면 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이런 얘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새롭게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사시면 정말 참을성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나는 뭐 한 2, 3년 주가 하락해도 참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된다. 근데 난 그렇게 성격이 급해서 전혀 못 참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사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들 화학업종의 특징은 신사업 확장이 가능하냐, 그다음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없는 종목이라면 저는 정말로 덩치를 많이 키워야 되는데, 국내 기업들이 정말 덩치를 많이 키우기는 힘든 만큼 국내 정유화학주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시각을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 카지노주로 넘어갑니다.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 등이 동반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크루즈법 통과 기대가 작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뭘까요?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그러면 어떨까요? 네. 크루즈법이 통과되면서 카지노주의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2만 톤급 이상의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 카지노를 허용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보다는 GKL과 파라다이스와 연관성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크루즈법이 실제 카지노주에 어느 정도 실적 개선을 이끌지는 아직은 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카지노주를 보는 투자 포인트는 그냥 현재 관점에서 투자 매력이 있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악재가 좀 너무 많았어요. 개별 소비세 부과부터 시작해서 일본 관광객 감소라든지 뭐 중국의 부패 척결법이라든지,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재 주가에 거의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4분기 실적도 타업종 대비해서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 수준에서는 반등 보일 것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탑픽으로는 파라다이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정이 확장되면서 이제 외형 확대적인 부분들 기대되고, 하반기 제주도에 대한 영업정 확장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해보고, 또 낙폭이 워낙에 컸다는 거 생각해 본다면 실적 개선 완만하게 이어가면서 반등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악재들 좀 털어낼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 주셨고요. 자, 오늘 장 대응 전략 그리고 투자 종목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군으로 좀 저희가 좁혀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시장도 뭐 지난주에도 마찬가지, 지지난주에도 마찬가지인데 대외 변수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일단 22회의 전에는 미국의 4분기 실적이라든지 유가라든지 환율 부분 계속해서 체크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관심 업종으로는 IT주와 자동차 부품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T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랬고 CES 직후에 흐름이 양호했거든요. 특히 최근에 있어서 이제 D램 시장이 DDR3에서 4로 재편되면서 DDR4 관련주들이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오킨스전자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자동차 부품주는 역시 뭐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80조 원의 대규모 투자 중에서 17조 원이 부품주에 이제 쏟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현재 저평가된 시점에서 반등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저평가 부품 투자 확대 그리고 지배구조 이슈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현대모비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에서는 후공정 업체죠. 오킨스전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서는 현대모비스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연구위원과 머니스터디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